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재순 안동유인 김재순 연가님의 대상기일이고, 그리고 양천 부인 허공 진 연가님의 여기 우리 절에 위패를 봉헌한 지 이제 1년 되는 날이라서 함께 이렇게 추모제를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밤새 U20, 그러니까는 언더 20죠. 20살 미만의 청소년들이 축구하는 걸 바라보면서 참 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1대3이라고 하는 그런 스코어로다가 이제 결승을, 그러니까 1위를 못하고 그냥 결승에서 이제 2위를 하긴 했습니다만 참 너무 장하고, 꼭 1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장하고 귀엽고 이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글을 쓰면서 뭐냐면, 제가 요즘은 원효 스님하고 아도 스님, 신라에 처음으로 신라가 아니라 신라도 그렇죠.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그 아도 스님하고 원효 스님하고 저하고 셋이 계속 같이 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이 스마트폰을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여줬습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그건 직접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여주면서 두 분들에게, 여러분 두 분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당신의 후배인 이 젊은이들 이렇게 열심히 공을 잘 차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원효 스님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아도 스님도 좋아. 아도 스님은 3세기형 스님이시고, 그리고 원효 스님은 7세기형 스님이니까 1300여 년, 1400여 년 전, 그리고 17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다 가신 그런 분인데, 제가 요즘에 타임머신을 타고 원효 스님이 계시던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같이 요즘 만나서 맨날 얘기하고 즐겁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만 좋아하신 게 아니라 저도 정말 보면서 이 녀석도 정말 잘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참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참 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밝은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은 김재순 연가님과 허진 연가님을 잘 보내드려야지, 그리고 여기를 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함께 와서 함께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올려드린 이 자손들에게는 공들이 한없이 크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쓴 글을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첫 새벽이라고 하는 스님은 원효 스님을 첫 새벽이라고 그러고, 아도 스님은 그냥 아도 스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혹 아도 스님과 첫 새벽 스님께서는 축구라는 논리를 아십니까? 신라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축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안 물어봤지만, 나 축구는 모르면 제 얘기는 알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건 안 물어보고 그냥 두 분에게 물었습니다. 혹 아도 스님과 첫새벽 스님께서는 축구라는 논리를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뜬금없는 제 물음에, 기포의 물음에 두 분은 어리둥절한 그런 표정이었죠. 그러다가 순간 평정을 되찾습니다. 왜 되찾냐면, 원래 모르는 용어니까, 아직 모르는 용어니까 관심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뜬금없다고 당황할 것도 없고, 사실 어리둥절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는 말이니까. 아도는 잠자코 있고 첫 새벽이 기포에게 묻는다. 제가 기포거든요. 제가 기포에게 되묻는다. 축구라는 게 뭐예요? 그게 무엇인가? 놀이라고 한다면 서로 편을 갈라 승부를 겨루는 그런 것인가? 기포가 대답해서 스마트폰을 꺼내 축구를 검색하니 다양한 해설이 나오고, 이미지를 검색하니 사진들이 뜬다. 다시 동영상을 검색해 들어가니 U20 청소년 축구 준결승전 기록이다. 어제 저녁에 한 거 말고 그 전에 준결승 때 나오는 건데 너무 이제 좋았죠.
스마트폰을 뚫어져라 보던 아도와 첫새벽이 점점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정에서 놀라움이 이제 익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게 다 있는가?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은 물론 함성을 지르고 얘기하는 목소리까지 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다. 축구 동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영상이 작은 스마트폰에 그대로 실려 전해놨는데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축구가 놀라운 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이 스마트폰에 애들이 뛰고 노는 모습이 보이지? 여기 응원하는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아니 우리 어렸을 때도 상상이 안 갔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2010년도부터 스마트폰이 점점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다 봅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근데 지금은 이 10년 동안에 인류의 역사를 완벽하게 바꿔놓은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정말 큰 일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일이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옛날에 맨날 하나로 묶는다 했지만 정말 하나로 묶는 것은 이 스마트폰입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문자는 주고받을 수 있고 동영상은 아니라 여기 동영상 전환 주고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움직이는 모든 그 우리의 삶을 다 주고받을 수 없었는데 지금 이걸 다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김재순 영감님이라든가 또 그 허진 영감, 두 어르신 영감님께서도 극락세계에 가셔서 거긴 여기보다 더 발달된 곳입니다. 우리 사바세계보다 더 발달된 곳이 하늘나라이고 여기보다 더 발달된 곳이 극락이다 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을 쓰기 훨씬 몇백 년, 몇천 년, 아니 몇 수십억 년 전에 이미 거기는 이런 스마트폰을 아마 썼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나온 그런 모든 그런 걸 바탕으로 나온 게 뭐냐면 저승세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업경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모니터죠. 써가지고 그 모니터에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019년 6월 오늘 16일이죠. 6월 16일날 이 곤지암 우리 자리에 오셔가지고 어르신을 위해서 추모제를 지내고 그리고 함께 법회를 참석한 이 모든 모습이 그대로 어디로 전송됩니까? 우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카메라가 이 카메라는 아주 원형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한꺼번에 지켜요.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명나라대왕으로 보냅니다. 명나라대왕이 그걸 보고서 다 지금 보고 있겠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명나라대왕 앞에 갔을 때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기기 때문에 나 그때 가서 우리 자리에 가가지고 법문 들었어라고 하는데 가지 않은 상태에서 법문 들으러 갔다고 하면 그게 찍히니까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때 법문 들었어 이렇게 보면은 찍혀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거기서 모든 사막도 떨어진 죄업을 감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극락으로 보냅니다. 농담일 것 같죠? 이러한 시스템이 이미 부처님 당시에도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염라대왕이 머무는 그러한 지장보살이 머무는 염라국에 이미 그런 시스템을 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2010년도에 와가지고 이런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건 아니고,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미타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미타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서강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사바세에 계셔요. 그리고 그 사바세에 계시면서 6방 위에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동방에는 누구 어떤 부처님이 계시고 서방에는 누구 어떤 부처님이 계시고 물론 중생도 함께 있습니다. 그 부처님을 중심해서 그 많은 수많은 중생들이 있는 거죠. 사바세계는 서방의 부처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남방에는 어떠한 부처님과 함께 모든 중생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북방에는 또 어떠한 부처님과 이름 다 나오죠. 부처님과 함께 그 삶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 아랫방 하방대로 이렇게 중생들이 살고 있고 부처님이 있고, 위에는 위대한 천상에는 마찬가지로 모든 부처님과 함께 거기에 또 이렇게 중생들이 같이 머물고 있는데, 그 6방 위에 그러한 그 불보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아직도 아미타경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아미타경을 즐거우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육면체가 뭐죠? 주사위가 육면체잖아요. 육면체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육면체 6방이 위, 아래, 사방을 통해서 있는 모든 불보살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아미타경이 설할 때 이미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갖다 지금 우리가 아직도 그냥 동방에는 이렇게만 읽을 뿐이지, 그런 시스템까지도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우리 생각을 못하고 읽어요. 그냥 읽는 정도예요. 정말 우리가 경전에 있다 하면 이게 부처님 당신 이런 네트워크 있었네, 그런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첫 새벽이 문득 함성을 지른다. 불과 몇 달 전 일이다. 사랑하는 후배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오던 중이었지. 당항성 어느 공동묘지, 당항성이 지금 저기 경기도 화성 쪽에 가면 있습니다. 옛 이름이긴 하지만, 당항성 어느 공동묘지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난 뒤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지 뭔가. 그때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지. 헌데 오늘 기포수자의 스마트폰을 보고 더 큰 신비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그 해골물 마시고 난 다음에 깨달은 그 깨달음보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깨달은 그 원효스님의 깨달은 경지가 훨씬 더 행복하고 넓고 엄청났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원효스님하고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정말 너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다르냐? 라고 할 거예요. 제가 거기를 이제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원효스님 살던 시대로 갔잖아요. 1300년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어서 왔냐고, 제가 2019년도에서 그 대한민국에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죠. 어떻게 거기서 왔는데? 타임머신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안 믿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있으면 믿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제가 비록 픽션으로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누구와 대화를 나눕니까? 여러분 절에 오시면 누구와 대화를 나누세요?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시죠? 아니요, 나는 그냥 말 없는 분이니까 그냥 와서 절만 꾸벅꾸벅 해봐 라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 꼭 이번에 좋은 성적 내가지고 아주 훌륭한 상을 받게 해주세요. 그럼 부처님 보면 당신은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정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바로 이러한 그 스마트폰 원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게 된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사실 물리학적으로는 완벽하게 됩니다. 그게요. 물리학적으로는 2600년이 아니라, 부처님이 와서 산다하신 지가 2600년인데 2600년이라 26,000년, 26만 년, 260만 년, 2600만 년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대화가 됩니다. 그게 시간을 당겨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지난번에 한 달 전쯤인가 경향신문에 그런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0억 년 전에
시작된 그 빛을 별이 형성되면서 낸 그 빛을 130억 년 만에 요 근래 와서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130억 년 전의 빛이에요. 그 130억 년 전의 빛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죠? 그냥 내가 막 빛을 따라가고 빛이 내게로 막 와서 보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그 렌즈가 어떤 그 카메라가 있냐면요. 중력 카메라가 있습니다. 중력. 이런 얘기 잘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거사님들 한번 들어보셔도 재밌습니다. 중력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땅에 가라앉잖아요. 그것처럼 빛이 딸려오게끔 하는 어떤 그런 중력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카메라가 중력 카메라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력의 힘으로서 그냥 빛이 다 땡겨오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그 블랙홀처럼.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의 아주 중심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든 심지어는 빛까지도 빨아들인다고 하는데 그 빛까지 빨아들인 중력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 카메라를 만들어가지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서 130억 년 전에 빛이 땡겨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정말 제가 왜 이런 글을 쓰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원효는 원효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300년이 넘은 그 원효 스님의 세계와 지금 우리는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만이 첨단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효 스님이 이미 돌아가신 지가 1300년이 넘었지만 그를 다시 재생시켜가지고 그와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건 그래서 그런 쪽을 생각해 쓰기 때문에 나중에 책이 나오게 되면 뭐 이런 책도 있어라고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책을 쓰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저는 오늘 이 추모제를 맞이하고 그리고 대상을 맞이한 우리 김재순 영가님과 허진 두 분 양주 영가님께 이 공덕을 전부 드릴 겁니다. 기포수자, 보세요. 이제 기포수자 정말 잘했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말일세. 그 원효 스님이 기포수자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일세. 축구인가 뭔가는 잘 모르겠으나 자네가 사는 미래 세상은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세상이구먼. 과묵한 편인 아도조차 한마디 거둔다. 거참 재미있는 격구네. 격구라고 하는 것은 7격자에다가 솜으로 만든 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격구에 구자가 털모 옆에다가 구한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 격구라고 하는 것이 폴로라는 거 있잖아요. 폴로 아시죠? 폴로는 이렇게 옷에 보면 이렇게 이거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폴로인데 폴로 게임이 폴로인데 격구가 같은 거예요. 격구는 그 대신 말을 타고 하고 폴로는 말 타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알아봤는데 격구는 말을 타고서 합니다. 거참 재밌는 격구네. 격구는 말을 타고 달리며 끝이 약간 구부러진 막대기로서 공을 쳐 상대방 문에 집어넣는 경기.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는 격구는 있었어요. 축구는 없었어도. 나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 발로 차는 건 어렵겠지만 놀이하는 것을 보고 싶구려. 하하하. 기포가 깊은 생각에 잠긴다. 이들 두 스님을 타임머신에 태우고 미래 21세기 1919년 6월 16일 오늘이에요. 6월 16일 여름을 한번 되돌아가 볼까? 그동안 타임머신을 혼자 타고 다녔는데 아두와 첫새벽으로 더불어 2019년 여름으로 돌아가고 싶다. 가서 20살 미만의 젊은이들이 펼치는 경기를 보고 싶다. 90분짜리 준결승 하이라이트를 스마트폰 다시 보기로 보여주자 아도와 첫새벽은 한껏 흥분해 있다. 기포는 순간 후회를 느낀다. 괜스레 스마트폰을 보여준 건 아닐까? 단지 다독거리는 것만으로 이들 흥분을 가라앉힐 수는 없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기를 꺼내오라니까 이분들이 막 우리가 사는 미래로 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내가 장담 못하는 게 나는 혼자 타고서 타임머신 타고 갔지만 그 타임머신에 다른 두 사람 태울 수 있을까? 제가
안 태워봐서 모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태울 수 있을 거예요. 극락세계를 오가는 그런 배가 있잖아요. 극락세계를 오가는 배는 혼자 타고 가는 배도 있지만 거의 다 아주 그 승합 배입니다. 승합배라는 말이 있나?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수록 그 배가 그러니까 뭐 우주선 배선자 쓰지 않습니까? 그 극락세계로 가는 그 배가 정말 잘 달리더라고요. 혼자 가는 건 천천히 가는데 여럿이 가면 빨리 갑니다. 그 배가 특이한 배죠. 혼자 가면 우리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극락세계로 가는 배는 많이 타면 많이 갈수록 더 빨리 간다는 겁니다. 왜? 더 좋은 세상에 어차피 중간에 지옥을 거치고 아기세계를 거치고 아수라를 거치고 축생의 세계를 거치고 이렇게 거쳐서 갈 게 아니라 바로 갈래. 어차피 가려면 바로 가야지. 그런데 거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그러한 멋진 반야용선이기도 하지만 우주 극락선이죠. 2001년도에 태어난 U20 월드컵 최고 스타인 이강인. 이강인은 정말 귀엽더라고. 내가 2001년도에 태어났으니까 한국 나이, 우리나라 나이로 2001년에 그지? 우리나라 나이로 19살이고 마흔 살은 18살인데 우크라이나에도 똑같은 동갑내기인데 걔도 잘하더라고요. 그의 예술 축구의 활약을 보면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첫 새벽에게, 원효 스님에게 어찌하면 이를 안녕시킬 것인가 기포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아도와 첫 새벽 두 고덕 스님을 기포의 타임머신에 태우고 미래로 가시는 사람은 있다면 참 좋겠다. 기포가 고민하고 있는데 첫 새벽과 아도가 동시에 입을 연다. 여보게 기포수자 말세 21세기 미래로 갈 수는 없네. 내 마음을 읽었는지도 모르죠. 내가 부담 가서 하니까 읽었는지도 몰라요. 그 대신 말세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결승전을 자네 스마트폰으로 함께 보세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이고 우크라이나는 대만은 어느 나라인가? 왜냐하면 원효 스님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기포가 손에 땀을 준 채 답한다. 대한민국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넓이로 통신라의 미래 나라이며 줄여서 한국이라고도 합니다. 통신라 언어를 일부 사용하기는 하나 문자는 한글이라는 매우 독특한 표현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살았던 시대만 해도 우리는 한문이라든가 한문을 썼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원효 스님의 그 아들이었던 설총이라고 하는 그 한림학사가 요즘 말하면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했던 분이죠. 그 한림학사가 이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우리의 언어의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했는데 그래도 한글만을 못하죠.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의 한 나라로서 약 60만 제곱킬로미터로 제법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약 6배 정도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인구는 한 4,700만이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적어요. 인구 밀도가 약 7분의 1이에요. 우리에 비하면 7분의 1입니다. 얘기 중에 페널티킥을 얻은 대한민국 팀이 선제골을 넣는다. 어쨌든 요거 보고서 제가 나중에 그냥 잤는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1대3으로 져있더라고요. 한 골 넣는 걸 보고 이제 잤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좋은 소식 오겠지. 그러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패했더라고요. 전반전 5분도 되기 전에 하마 1대0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1360년 뒤로 공격하는 것은 명암의 법칙에 준한다. 명암 법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명암의 법칙.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이를테면 1분 동안 어두웠던 어둠과 1만 년 동안 어두웠던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동일하다. 만약에 이 법당에 1분 동안 어두웠던 어둠이 있고 1분 동안 불을 안 켰다가 켜요. 그러면 1분 동안 어두웠던 어둠이니까 불을 켜자마자 금방 사라지겠죠? 그러면 그럴 리는 없지만 이 건물이 그냥 만년이 됐어요. 만년 동안 어두웠던 어둠을 갖다 불을 켜게 되면 어떨까요? 1분 동안 어두웠던 어둠하고 만년 동안 어두웠던 어둠이 어느 게 더 빨리 사라질까요? 똑같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명함의 법칙입니다. 밝음이 왔을 때는 그가 세세생생도록 그 쌓아온 모든 악업들이 한 번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모든 악업들이 완벽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수천 수만 년 동안 얻었던 어둠이 불을 스위치를 쳐서 올리게 되면 모든 어둠이 동시에 사라지는 것처럼 난 이제 망상 피운 지 정말 요즘에 부처로 살다가 망상 피운 지가 이제 한 1초쯤 됐어 라고 하더라도 그 1초 동안 얻었던 내 마음을 짓눌렀던 그 번뇌 어둠이 10만 년, 100만 년 동안 얻은 것과 똑같이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중생으로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나를 짓눌러왔던 그 어둠도 사라지는 동시에 사라지고 1분 동안 내 마음을 짓눌렀던 그런 번뇌도 동시에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불교 세계는 명함의 법칙입니다. 아주 멋진 법칙이죠, 이건요. 어두워진 지 1분 만에 불을 켜거나 1만 년 뒤에 불을 켰을 때 밝음이 오고 어둠이 사라지는 시간의 속도는 반드시 동일하다. 타임머신이 과거로 이동하든 또는 미래로 이동하든 시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늘 동일하다.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원효 스님이 계셨던 1300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하고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1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하고 1시간도 길죠. 1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하면서 제가 분 말씀은 제가 여기서 타임머신을 타고 1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죠? 시간은 똑같습니다. 1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1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어차피 과거는 우리는 타임머신이 아니라고 하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아무 짧은 과거라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건요. 아무리 짧은 순간에 과거를 하더라도 1시간 전, 1분 전, 1초 전의 과거라도 이미 지나간 과거를 우리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1초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와 1300년 전 돌아가는 그 시간의 거리는 똑같고 시간이 똑같을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얘기죠, 이 얘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공부 생각하는 글을 여러분들 읽어보고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타임머신이 과거로 이동하든 또는 미래로 가든 타임머신은 꼭 과거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미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로 1초 뒤에 미래로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못 가죠. 계속해서 1초 뒤로 계속 밀려갈 테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미래로 이동하든 시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늘 동일하다. 그러므로 얘기 중에 이동하더라도 타임머신의 속도는 절대 속도다. 절대 속도는 빛의 속도가 아닌 이른바 생각의 속도다. 이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그 빌 게이츠가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때는 빌 게이츠가 미국의 전 세계 가장 큰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 빌 게이츠가 한 말이 뭐냐면 생각의 속도였습니다. 빛의 속도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가잖아요. 근데 생각의 속도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0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3억 년, 130억 년 전을 거슬러간다고 해도 생각의 속도는 똑같이 아주 찰나 동안에 가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 제가 그랬습니다. 타임머신의 속도는 절대 속도다. 절대 속도는 빛의 속도가 아니라 이른바 생각의 속도다. 물론 빌 게이츠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도가 한마디 던진다. 지혜로운 자는 때로 숯불 찾아 서로 어울리는 것도 좋겠다. 원효 스님의 다신 수행장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저 높은 산 깊은 골짜기 그 바위굴에서 살가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의 몸을 보시고 그리고 행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행자의 경우는 그거는 뭐냐면 그 숲이 우거진 그러한
그런 그 토굴이야말로 행자들이 몸을 보셔야 되기 위해서 벽송신국이라고 했으면 푸른 소나무와 깊은 골짜기가 바로 수행자들이 몸을 보셔야 되기 위해서면 여기서 아두가 뭐라 하냐면 야 그것도 좋지만 지혜로운 자는 때로 스포츠 숲이에요. 스포츠 숲을 찾아 서로 어울리는 것도 좋겠다. 기포가 언더 20 청소년 팀이 1대3으로 아쉽게 진 이것을 먹이자 첫 새벽에 손들어 가로젓는다. 저는 아쉬워서 얘기했죠. 이거 아침에 자고 나서 말씀 겁니다. 놀이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긴 하지만 놀이 자체에 더 큰 기쁨이 있다네. 이 사람 1대3이면 어떤가? 세계 2위가 아니던가 하면서 원효 스님이 이렇게 위안을 줘요. 그 아이들이 그 원효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위안을 주는 거예요. 1대3이면 어때요? 세계 2위를 했잖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이기는 거 좋지.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스포츠 자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느 방송에서도 SBS에서도 KBS에서도 MBC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루과이 라운드와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싸워요. 우리가 진 얘기를 방송을 안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해가지고 1위를 했으면 방송이 난리가 났겠죠. 이런 게 문제예요, 이게요. 아무리 졌으면 졌는데다가 그래도 세계 2위잖아. 얼마나 할 수 있잖아. 정말 고생했다, 너희들 정말 장하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방송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에 정말 참 그거는 엄청 속상해가지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허진 영가님과 김재순 영가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고 생각으로 어떤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극락세계는 그런 세계를 떠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잘 가르쳐주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쨌든 부디 왕생하시기를 빌면서 그리고 함께 동참하신 우리 대학사 우리 부자님들 정말 이분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가족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리인데 대학사 우리 자리인데 지금 주방에서 고생하는 분인데 그분들에게는 이따가 박수 한번 보내드리십시오. 바로 이어서 시식하겠습니다. 저쪽을 보고 앉으세요. 자, 우리 제주 불자님들 이 가운데 비워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앉으십시오. 나가셔가지고 항상 화장실 앞에 나가셔가지고 내일은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내일은. (130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의상조 업성계, 왕생계, 부산계를 이따 공독하겠습니다. 정멸의 세계에 드신 서원 자무 안동유인 김재순 영가시여, 그리고 함께 오늘 시식을 올리는 서원 업무 양천우인 허진 영가시여,
중생의 세계는 덧없고 덧없고 또 덧없는 곳이나이다. 이제 오늘 두 분의 특별 합동 천부제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오늘 이력회에 동참한 우리 모든 불자님들은 간절한 마음을 다 기울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향과 초를 장만하고 차를 준비해서 올리나이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의상조선 불성계와 왕생계 무상계를 차례로 공독하오니 이러한 영도의 사바세계의 모든 미련과 애착을 다 놓아버리시고 다시는 나도 죽음이 없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바로 가서 나시옵소서. 의상조사법성계법과 성론 원용하여 두못을 아니로다 모든 법은 부동이라 본래부터 고용한데 이르노 무수없어 일세대에 그러진 이 깨친 이에 알매지기다 아니로다 참된 성품 매웅이 터지 그 강공명하여라니 성품 지키자 보이는다 이루어질 때 하나 속에 모두 있고 많음 속에 하나 있어 모두 있고 많음이고 하나로서 미세먼지 그 가운데 싶다 담겨있고 온갖 미세먼지 바다 시방세계에 들어있네 한량없는 몸에 한순간의 찰나이고 한순간의 찰나 속에 무량물이 들어있네 구세 십세 모든지 이리저리 영켜스나 어지럽지 아니하여서로서 뚜렷하네 처음 말씀했을 때가 바른 깨친다니 생사모수 열반세계 서로 같은 모양일세 이상명과 현상계는 낯설다 분별없어 열구천년 나투신의 오연모사의 경진일세는 해인 삼매 그 가운데 마음대로 나타난 불가사의 경계로 나 생명위한 보배비가 공중 내리는 대중생들은 그릇대로 각자 이기 얻는구나 수행자가 본고향에 가려 거거든 만상길 쉬지 않건 남모